아이들이 꿈꾸던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블록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로봇들이 움직이는 작은 세상이 반기는데요. 테마파크인 타미랜드, 화성의 화석 채굴 과정을 구현한 화성 우주기지, 공작의 화려한 날개가 펼치는 공작 공연, 로봇으로 즐기는 로봇 축구까지. 블록 장난감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로봇들에겐 차원이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아이들의 상상 속 로봇을 현실로 만드는 곳. 교육용 로봇과 자기주도형 코딩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금희 이사입니다. 저는 원래 미술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교육 출판사에서 편집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 편집을 하고 사파를 그리고 기획하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인천에 우연히 들리게 됐는데 너무너무 예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오게 됐는데 회사랑 너무 멀어서 좀 다른 일을 해보려고 찾아보니 미술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잘하는 일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로봇과 코딩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판매업이 먼저였죠. 영업이나 판매업은 처음이었던 터라 매 순간이 난관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점수를 얻는 거지. 예, 그렇죠. 저는 눕혀서 가야 되겠다. 예, 맞나? 옆으로 왼쪽으로 중간은 올라가서 이렇게 축에 떨어지잖아. 분 떨어지는 거. 분하면서 이렇게 충돌했을 만큼. 제가 원래 손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자회로로 납땜하여서 조그만 장난감을 만들거나 뭐 라디오를 만들거나 이런 취미생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사무실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거래하고 있었던 은행 바로 위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었어요. 담당자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께서 저한테 도리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좋은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하는데 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마침 아래층에 있었던 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를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상품이 간단하게 쉬운 상품을 만들어서 좀 쉬웠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힘들게 탄생한 첫 작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오름 새소리라는 과학 키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실과 과정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죠.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햇빛에 비추면 새소리가 나는 키트였습니다. 1년에 10만 개씩 팔리는 기염을 토했죠. 굉장히 많이 나가긴 됐지만 어느 정도 한계까지밖에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팔리나 고민을 했더니 이게 실습적으로는 좀 어려운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 선생님들한테 좀 쉽게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선생님용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매뉴얼만 보고도 수업이 충분히 재미있고 또 결과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뭐 만화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데 재밌고 또 학생들도 결과물이 만족스러우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1년에 한 10만 개 정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저는 교육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은 편이었었어요. 아이들의 수준, 또 선생님의 관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다 보니 제품 자체 우리가 만들 때에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만들게 됐고요.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교구가 좋고 재미있어도 가르칠 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 플러스 거기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공한다든지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티처스 가이드를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또 선생님들이 첨삭할 수 있는 내용들, 아이들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 교보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아하게 된 거죠. 미술과 로봇 코딩.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두 분야가 박금희 이사를 만나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도 교사 지침서가 있듯이 코딩 제품에도 지침서가 있어야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박 이사의 생각은 큰 호응을 얻었지요. 단순히 제품만 생각한 게 아닌 교육 품질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그 덕에 박금희 이사의 교육용 로봇 코딩 회사가 걸어온 길은 끝없는 성장이었습니다. 2007년 법인 설립 이후 2008년엔 대한민국 경영 기술혁신대상과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9년에는 로봇 제어 프로그램 장치 특허를 인증받았죠. 뿐만 아니라 2012년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이어 2014년엔 수출 유공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는 주요 생산을 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제조가 아닌 국내 제조를 고집하고 있고 주요 키트 회로는 본사에서 제조하고 있죠. 로봇 코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었던 업체는 현재는 30-40개 정도에 다다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박금희 이사는 해외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3가지 지주를 미리 발표하고 그 중에서 현재 해외 20여 국에 수출하고 있는 박금희 이사의 교육용 로봇 코딩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있는 체험관에 참여했습니다. 뛰어난 호응으로 인도네시아 내에 53개의 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금희 이사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로봇이라는 것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융합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되어서 정말 경제, 사회, 과학 이런 전체적인 영역에 다 같이 도입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한 20개국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에 진짜 아프리카, 남미, 북미 또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가더라도 우리 회사 상품이 다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부유함이 아닌 나라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또 꿈과 희망, 또 직업을 구체적인 그런 직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나갈 거고요. 로봇 코딩 제품 제작을 넘어 아이들을 위한 로봇 코딩 체험관을 꿈꾸는 박금희 이사. 열정적인 그녀의 더 큰 꿈을 응원합니다.